청와대 안에 거대한 이 국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이 위화감을 가지고 계시 않을까. 위화감이 더 한 걸음 나가면 적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 안 간 사유가 폐결핵이라고 하니까 그건 믿어야 될 거예요. 또 엑스레이 사진도 공개된 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군대 안 간 게 사실. 정운찬 씨도 뭐 기피했다는 의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명백하게 뭐 기피했는지 확실한 확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젊은 나이에 군대 안 가는 사람, 뭐 군대 안 가게 되면은 몇 가지 이런 공통적인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열등감이죠, 열등감이. 다른 사람 다 군대 갔는데 자기는 군대 안 갔다 해서 한국 사람도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이야기가 제일 싫은 게 남편 군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구하는 이야기. 제일 그보다 더 싫은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제가 모이면 사실 군대 이야기가 항상 등장돼요. 그런데 군대 안 간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 좀 부끄럽겠죠. 열등감.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군대에 대한 그 부감은 아니라도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군대를 경험하는 게 20대 초반인데 이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순수할 때죠. 순수할 때지. 다른 잡념이 없고,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군대 체험을 통해서 애국심을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 영향이 오래 간다, 평생 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사병은 젊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싱가포르 몇 개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군대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대 갑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몇 살이냐? 18살, 19살, 20살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군인들이 아주 그 소년 같아요. 소년병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소년병. 얼굴이 아주 예쁘고, 그런 전쟁을 하면 그 나이층이 가장 용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년 경험, 저도 군대 생활, 저는 뭐 3년 4개월을 했습니다만,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복무기간이 4개월 늘어가지고, 저는 3년 4개월을 했어요. 지나고 보면은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군대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또 공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일본 자유대하고 전화하는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일본말도 배우고, 저는 정말 군대를 통해서 많은 걸 생산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경험 3년을 다른 경험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경험은 뭐냐?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군대 경험 3년을 보충한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손에 총을 들고 명령 떨어지면은 올라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공비 소탕작전에 나서든지 해가지고 목숨을 거는 위험한 쪽으로 가는 명령에 따른다. 그리고 특히 장교 근무자들은, 사병은 좀 다르지만 장교 근무자들은 자기 밑에 몇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에 대한 책임감, 요령을 부려서는 안 돼요. 사병들은 요령을 부리지만 장교들은 요령을 부리면 안 되죠. 보고는 정직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3년 동안 배우는 체험을 다른 경험으로서 배울 수 있느냐?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군 통수권자가 군대 안 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거죠.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있죠. 재래식 시장을 자주 가는 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재래식 시장 가가지고 무슨 그것도 또 아줌마를 상대를 해가지고 뭐 물건을 들고 뭐 놓았다 들었다 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그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장사할 사람도 아니고
결국 사진 찍기 위해서 가고 서민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더 나올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단임인데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계속 왜 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임진강 무너진데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을 위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며칠 전에는 어딜 갔느냐 하니까 그 본부대에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병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즘은 국방부 상황실에 가든지 해가지고 국가 동수권자의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안보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안보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표를 얻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안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안보를 챙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든지 안보를 챙긴다든지 하는 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안보 챙기라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안보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결국 무책임한 이야기고 근위 비판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은 안보를 챙기도록 법에 의해서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계속 비안보적인 이런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비슷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걸 말하자면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해야 돼요. 저 필리핀이나 무슨 피지나 그죠? 통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지금 수장, 거기는 내각 책임자니까 수장이 누구냐면은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 60세 되네요. 만 60세.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사람은 두 번째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7년에 한 번 했고,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수장이 됐느냐 하는 비결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다. 그것도 아주 공수부대, 특수부대에서 한 5년 동안 대위로 장교로 근무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MIT, 하버드 대학 이렇게 유학 갔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수장이 된 이유는 그 형 때문입니다. 형. 벤자민 네탄야후 수장의 형이 요나단 네탄야후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요나단 네탄야후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이순신 기억하듯이 다 기억해요. 그거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요나단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1976년에 있었던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어요. 엔테베 작전에